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기술이나 주던 나라인데 독일 방송이 1개월 동안 분석한 20분짜리 한국군 특집. 주변국들이 모두 역내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북 억제력에만 주안점을 두고 군사력을 구축해왔으니 걱정이 큽니다. 지난달 서울경제와 만난 한 고위 당국자는 이같이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진단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국방 예산을 대거 증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략무기나 게임 체인저형 장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로는 이와 대등한 수준의 안보 균형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방극장용에 불과하다는 게 군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물론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오기는 했다. 국방과학연구원, 에드 주도로 유사시 주변국도 견제할 수 있는 준 전략무기급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단계적 완화 및 폐기에 맞춰 개발한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현무 시리즈 중에는 최대 6에서 8톤급 중량의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력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중국 항공모함 등의 위협을 견제할 국산 초음속대 암수 낭미사일 개발도 지난해 성공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불거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구축에 주안점을 더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및 장비 개발 및 확충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해군이 중국 등의 서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던 경항모 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방향 등을 확신하기 힘들다.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갖춘 현무 미사일 시리즈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북 억제 수준에서의 적정 비축량이 산정됐을 뿐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물량을 확보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군 관계자들은 귀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수시로 전략 폭격기, 최신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고 중국은 해상연습 등을 핑계로 우리 측의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등도 대놓고 넘나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복원의 손짓에 대해 조금씩 교감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는 행태를 재개해 양국 간 영토 분쟁의 잠재적 불씨를 다시 부각시켰다. 현재 군 내부에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전과 양안관계, 중국-대만 관계 위 문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적인 성격이 있고 김정은 정권 유지용 무기여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 며 반면 우크라이나전이나 대만 사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러시아가 불리한 전황에 몰리면서 막판에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대만 문제도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제2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과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과 성의를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에 대응하려면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가용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립한 5개년 중기재정계획, 2022년에서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국방지출 증가율은 4.0%로 책정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당분간 7%대 안팎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급격히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에 맞설 전력 구축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에 편승해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2% 선으로 방위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장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주변국들의 확장적 군비 확충을 똑같이 따라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지는 뱁새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국방 예산의 총액 증액에 못지않게 기존 편성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재정 효율화 방식으로 주변국 대응 군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2. 우크라 전쟁이 벗겨준 전범국 멍해. 독일, 일본. 군비 증강 수백조 원 퍼붓는다. 글로벌 포커스.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독일과 일본은 자위 반타의 반으로 군비 확장과는 거리를 둬왔다. 국제사회도 독일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엔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암묵적으로 지켜온 질서를 한순간에 흔들었다. 러시아라는 공공의적 이생기자 서방은 경제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좋은 명분이 생긴 양국은 앞다퉈 군사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탕으로 전범국의 오명을 싣고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째였던 지난해 2월 27일 독일 연방의회 연단에 오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라고 되물으며 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몇 천억 유로, 약 135조 6,650억 원, 특별 방위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의회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외신들은 일제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증강에 몸을 사리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태세 전환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숄츠 총리는 5일부터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질서 변화와 독일의 역할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외신들은 숄츠 총리가 앞서 주장한 시대전환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우크라 사태가 벗겨준 전범국 주은글씨 독일의회는 숄츠 총리 연설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1,000억 유로 특별 방위기금 조성안을 찬성 567표, 반대 96표, 기권 20표로 통과시켰다. 명분은 나토와의 약속이었다. 나토는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고 제안했는데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은 2012년부터 나토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16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전범국이라는 주은글씨를 항상 의식했다. 2021년 독일의 국방비 지출액은 470억 유로, 약 63조 9,500억 원로 GDP 대비 1.53%였고, 메르켈 전 총리는 재임 시절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2%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메르켈 전 총리 뒤를 이은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위비 증액의 최적기로 판단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채권 발행이 쉽도록 개헌까지 단행했다. 기존엔 채무 제동 규정을 더 부채 조달 규모가 GDP 대비 0.3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늘어난 군비로 공격적인 무기 수집. 지난해 무기 수출액도 역대 2위 특별 방위기금으로 곳간을 채운 독일은 곧바로 공격적인 무기 수집 계획을 세웠다. 독일 도이체벨레 DW는 지난해 6월 독일군의 새로운 쇼핑 목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CH-47F 친누크 헬기 구매를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DW는 제작된 지 50년 된 CH-53 헬기는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도 구매 목록에 올랐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F-35는 나토 동맹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투기라고 설명했다. DW는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가 F-35 전투기 35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무장 드론, U-12 잠수함 등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론 프랑스와 함께 진행 중인 미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SCAF를 통해 유럽 고유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DW는 무기 구매 계획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무기 수출도 호재를 맞았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2022년 무기 수출 규모가 최소 83억 5천만 유로, 약 11조 3,052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약 25% 정도인 22억 4천만 유로 규모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였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논란이 심화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비스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개시 전에 중의원,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반대 여론으로 지지율이 최저치, 마이니치, 매일, 신문 기준 25%를 찍었는데도 조기 선거 카드까지 던지면서 방위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 그만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반격 능력,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도 끝마쳤다. 오는 13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중 간 패권 경쟁 격화와 대만 분쟁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태평양 전쟁 전범국인 일본이 혼란한 국제 정세를 틈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리 잡힌 동아시아 역학 구도 역시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역대 최대 방위비, 5년 뒤 GDP 2%까지 증액, 평화헌법은 껍데기만 남는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6일 가기에서 최종 채택했다.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의 길에 공식적인 첫발을 뗀 것으로 평화헌법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이념을 껍데기만 남기고 내다버린다는 비판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반격 능력 위 범위가 가장 큰 논란거리로 이번 개정으로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적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사시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일본 정부는 2023년도 방위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 엔, 약 64조 7,8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 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